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신체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러나 신실하시고 그토록 세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아침에 저희들의 전심을 다하여 사랑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하고 매우 적은 감사이지만 주님 우리를 아십니다. 받아주시옵고 우리 가운데서 기뻐하시고 이토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신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람 소리도 다 녹음되겠네요. 2월의 눈바람 소리. 여러분,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그 소리 말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일할 때요, 거제도에서 그 조그마한 반도였는데 그 주위에 소나무가 있었거든요. 그 바람이요, 어떤 물체를 통해서 부르느냐에 따라서 영 다르대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뱃고동 소리, 파도 소리와 함께 그것이 그 바람이요, 솔나무를 쭉 거쳐가면서 그 다음 여름이 되면은 거기 풀벌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우주가 딱 중단되는 것 같은 사이에 서 있는데요. 그 소리가 완전한 조화돼요. 풀벌레 온갖 막 풀들도 다 다양하니까, 여름 풀들 그 사이를 지나가는 소리가 다 다르니까 이것이 문자 그대로 그 억만급이라는 거, 그건 아니지만 억만겹의 소리가, 그 바람 소리가 이렇게 불려가고 이렇게 불려가고 배틀처럼 짜여지는 소리 아니습니까? 그것이 우주에 그냥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소리가 이토록 완전한 하모니와 완전하게 채우고 있는 것, 처음으로 들으면서요, 만일의 경우 눈을 잃든지 소리를 잃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그런 거 아무것도 절대로 안 하고 싶지만요, 어쩌면은 차라리 소리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리의 세계. 이 바람은 눈을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세계. 너무 엄청나게 아름다운 세계가 이 땅에 주어졌는데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그토록 즐기기를 바라시고요. 그리고 그 위대하시고 영광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친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시고 말입니다. 어떤 언어로 어디 표현이 되겠습니까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점점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께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에 사무치도록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전인 건강, 홀리스틱 미니스트리 중에서 신체의 건강을 그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그저께 보았듯이 사람은 영혼과 정신과 신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결코 혼자 있을 수 없고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 단위가 또 가정이고, 그거보다 좀 더 커지는 단위가 여러 가지 사회, 학교를 위시해서 한 나라, 그리고 작은 지구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나 자신과 영혼과 정신과 신체로 구성하고 있는, 그 다음은 가정의 기본적인 것, 그 다음 사회의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것만 취급하려고 하죠. 오늘은 신체 건강. 여러분 다 튼튼하시죠? 아파보셨나요? 그래요. 아프니까 어떤 생각 듭니까?
뭐 하고 싶다고? 죽고 싶어요. 큰일 났다, 박정두선. 또요. 만사가 좋잖아요. 귀찮고, 또, 사기도 떨어지고, 그 다음 무섭고요. 이거 뭐 대단한 병은 아닌가 싶기도 했었어요. 옛날에는 또, 시골에 가면 특별히, 병은 뭐, 귀신이 주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는 귀신을 어떻게 달래느냐도 큰 과제였고요. 꽤 사사건건이 자유의 제한을 받았죠. 그것이 늘 사탄이 하는 노릇이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신체를 가지고 오셨나요? 안 가지고 오셨나요? 그래, 여기서 가끔 상식적인 질문을 하니까 대답들을 못해 하시는데요. 상식 이하의 질문은. 근데 어떤 때는 상식 이하의 생각을 우리가 하고 행동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번씩 물어보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신체를 가지고 오셨다면 신체가 어느 정도로 귀한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귀한가? 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져가실 만큼 귀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가꿀 책임 있고 더 가꾸면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인가? 해도 안 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세계가 질서 속에, 원리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 원칙을 잘 따라가면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체 건강도 이상하게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두렵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건강도 내가 할 수 있듯이 그 원칙을 알면 정신 건강도 내가 할 수 있듯이 신체 건강도, 가정도,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 내가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 라직, 합리적인 하나님이 아니시죠. 물론 내가 할 수 없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인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왜 주님께서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지 알만해요. 내가 감당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해놓으셨으면 염려해야 되겠죠. 나 그렇지 않으니까요. 우리 이거 어제 했지만 한 번만 더 볼까요? 사람의 구성은 영혼과 정신과 신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질병의 경우 순수한 신체 질환, 영적 정신 건강은 보통 한 20% 되지 않나 보고 나머지 질병의 원인의 80% 정도는 서로 복합적인 상호관계를 주어서 그렇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하기 위해서도 서로 복합적인 상호관계의 영향에, 좋은 영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볼 수 있겠죠. 오늘 신체 건강 이 7가지만 우선 하면은 한 70% 정도는 질병이 예방된다고 볼 수 있지요. 꽤 많은 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첫째 영양, 둘째 운동, 셋째 잠, 넷째 건강한 환경, 유해물질 침범 방지, 여섯째 긴장의 예방과 관리, 일곱째 질병의 조기 발견과 관리. 오오. 우리들이 지금 앓고 있는, 최근에 아파 보셨어요? 최근에 안 아팠습니까?
아프셨다면은요, 그런 아픈 것에 한 70% 정도가 예방 가능한 질병에 속했을 겁니다. (40% 정도) 우리가 앓는 질병은 우리들이 그냥 생활 속에서 조금만 알고 습관화가 되면 되는 것들요. 예방 가능한 질환이죠. 그 다음 30%는 조금만 알면은 할 수 있는 조기 해결 가능 질환입니다. 감기 같은 것도 여기 속하겠지만요. 그 다음은 20% 정도가 의료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 일반 의사 정도면 되겠죠. 그 다음은 10% 정도가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한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배우면은요, 이 정도의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멕시코의 어떤 연구들을 보면요, 이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70 내지 80% 정도까지. 근데 현재 문제가 어느 나라든지 거의 대부분 그런데요, 아주 사회복지가 잘 발달된 서구를 제외하고는 이나 북미도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실제의 의료자원, 의료인들이죠. 의사, 간호사, 약사, 그리고 경비, 재원이죠, 돈. 투입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80%좀 투입하는 것. 즉, 병은 가끔 일어나는 심장질환, 뇌에 이상한 질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건 뭐 100만 명당 한 명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질병 말입니다.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요, 또 그걸 위해서 많은 시설 들이고 병원을 짓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곳에는 한 재원의 20% 정도를 투입할 뿐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인구가 80%가 되거든요. 여기는 20%쯤 되고.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제대로 도움을 입지 못하고 있는 것인 거예요. 쉽게 도움을 입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요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몰라서 그런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지. 물론 뭐 교통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아주 그것도 심각한 문제겠죠. 제3세계로 나가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것이요, 어떻게 하면은 이 80, 70 내지 80%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한가? 입니다.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주요한 것은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3세계 우리 앞으로 여기 선교사로 나가실 분들 계시겠지만은요, 얼마나 극심한 고통들인지요. 아파보면 알지 않습니까? 폐렴에 걸려있다, 심한 설사를 하고 있다, 홍역에 걸렸다,
대체로 다 안 걸린 질환, 결핵에 걸렸다. 또 암도 많은 경우 예방 가능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고통하면서 온 가족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어머니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또 어머니가 오래 아플 때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생계를 유지하는데 아버지가 아파버렸다. 제가 그 시골에 있을 때도 많이 그랬어요. 간단한 질병 때문에요. 아버지가 장기 병 환자가 되고 그 아이들이 할 수 없어서 도시로 다 보내는데 뿔뿔이 흩어지겠죠. 어떤 아이는 공장 가고 그때만 해도 공장이 많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공장에도 못 가고 대체로 가정집에 일 도와주는 아이들로 갑니다. 또 어떤 아이는 뭐 남자아이는 뭐 6학년인데 가서 시계방에 시계 고쳐주는 아이가 되고 또 다른 아이는 국민학교 2학년쯤 됐는데 또 다른 집에 가서 일 도와주는 아이로 되고 그러다가 거기서 물론 결혼도 시켜준다고 벌써 가정이 끝이 났어요. 간단한 결핵 문제. 치료를 잘 하면 되는데 또 치료를 도중에 잘 안 해버렸기 때문에 됩니다. 질병에는 질병의 양상이 변천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옛날에 많았던 질병들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죠?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시죠. 전염병들이 많았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러면은 뭐, 당신 어릴 때하고 내 어릴 때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많으냐? 20년 차이 나서. 우리나라 20년 사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으니까. 전염병은 세균에 의해 가지고 병이 다른 사람에 옮겨진다는 뜻이죠. Communicable disease.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콜레라. 또, 예? 홍역. 또요. 이것은 또 마마? 수진? 천년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럼 천년두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죠? 저 런던의 어떤 병리실에만 세균만 보유되어 있고 이 지구에서는 박멸됐다고 하는 사실을 1978년으로 8월 달입니까? 끝이 났어요. 인간 승리라고 하지 않아요? 예방접종으로 끝이 난 것인데. 또요. 예. 이것도 여기 속하나요? 이런 것은 다 세균에 의했습니다. 그죠? 이 세균은 어떻게 해서 들어갑니까? 우리 몸에 열린 곳을 통해서 들어가겠죠. 물론 입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등등. 그러나 들어와도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몸이 아주 튼튼하면 이겨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도둑이 와도 도둑보다 안에 있는 사람이 더 튼튼하면 이기는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안 들어오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이러한 질병들이 우리나라 예를 들 것 같으면 많이 퇴치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예? 격리시킴으로써 또 예방접종 또 의술 발달, 음식을 잘 먹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이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칭해서 뭐라고 하나요? 경제, 사회가 발달했기 때문에, 사회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병이 없어지기 시작하지요. 환경이 깨끗하니까, 하수도가 깨끗하니까, 물이 많으니까 손을 자주 씻고 화장실에 갔다 와가지고 음식을 더 씻어 먹고, 그러니까 세균이 점점 많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런 병에 덜 걸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병이 줄어드니까 이론적으로 사람들은 조금 더 행복해져야 됩니까? 아닙니까? 행복해져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병이 없어지는 그 자리에 행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병들이 대치 현상을 일으킵니다. 어떤 병으로 대치되느냐? 만성질환. 우리 요새 성인병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chronic disease 혹은 long-term disease. 오래오래 가는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 더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어떤 병들이 있습니까? 고혈압 어떻습니까? 심장병. 이 모든 것이 물론 순환기 계통 질환이지만요. 또 당뇨병 어떻습니까? 또 디스크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죠. 등이 아픈 거. 자,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어떻습니까?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면은 암도 옛날에는 죽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요새는 뭐 수명에 관계없을 정도까지 치료가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술 빨리 하고 그다음 약물 치료를 하면요. 사실 고혈압 같은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빨리 발견만 하고 평생 약을 먹으면 모든 고혈압이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고혈압이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가 컨트롤 되어 갑니다. 관리 잘 되어 가는 편이죠. 자, 그러면 사람은 이제 더 행복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론적으로? 나 그렇지 않고 이것이 해결되어 감과 함께 그 빈자리에 다른 것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질환들. 행동병이라고 해야 되나? 만성병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정신병. 그렇죠. 중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살, 타살도 사실 이런 것들은 다 극한의 경우들인데 질환에 속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살 시도했던 분들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꼭 정신과에 다시 보냅니다. 사고 어떻습니까? 교통사고. 그 외에 어떤 사고들이 있습니까? 싸움해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그러다가 불도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번에도 죽었죠. 불을 질러가지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일중독.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중독이 된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뭘 하지 못하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지배받는 사람 돼버리니까요. 성병 굉장히 범람하고 전번까지만 해도 발견된 것은 25종이었는데요. 미국의 경우 10%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 다 나올 수는 없지만은요. 이런 것들은 왜 생깁니까?
행복한 사람이 이런 병 일으킵니까, 보통? 아니죠. 어떻게 해서 또 일어나느냐? 불행한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옳은 방법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렵다, 인생 사는 것이 무섭다, 아, 이 고통을 어떻게 술 마시자. 모든 인생은 고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알아야 되는데 해결하려고 배우는 대신에 숨어버리는 것이죠. 술 속에. 한참 있다가 일어나니까 문제 해결되느냐? 안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또 다음 술 마셔서 또 숨어버립니다. 그러는 과정에 정상적으로 물론 일할 수 없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하면서 배우는 여러 가지 설기와 수고의 방법 다 못하니까 그이는 설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병들이 고치기가 더 쉽습니까? 이런 질병보다 더 어렵습니까? 매우 어려운 것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정신질환의 경우 어제 우리 이야기했지만은 치료하면은 계속적으로 30% 완치되고 30%는 그 상태 계속이고 다른 30%는 악화된다고 그랬죠. 치료 안 하면 어떻게? 뭐 그 비슷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신병 환자가 한 사람 가정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전번에 여기 훈련원에 자매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뭐 정신 좀 허약한 분이죠. 우리가 참 튼튼한 여기 공동체인데도요. 우리 모두가 긴장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한 몇 달 지나고 나니까요. 우린 정말 좀 쉬지 않으면 다시 이분을 잘 보살필 능력이 없어질 것만 같더라고요. 이렇게 6명 정도의 우리가 튼튼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을 담당하는데도 그렇게 힘이 들었거든요. 불과 그 짧은 기간인데도요. 그런데 한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일생 동안 전체 타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왜 생기느냐 실제로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누구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너의 라이프 스타일. 나 주위에 있는 너 말입니다. 어제 우리 사랑의 기술 개발에서 했듯이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 또 주어야 될 사람이 주지 않고 받지 않고 그럼으로써 정신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가 같이 만든 것이죠. 혹은 내가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너가 만드는 수도 있고 혹은 공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이 건강하면은 물론 건강은 유지되게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라이프 스타일을요. 여기와 여기와 여기에 관련된 전체를 조금씩 하겠어요. 우리 예수 문화를 형성하여서 예수 문화권 속에 있으면 굉장한 질환이 줄어들 겁니다. 이런 것 조그마한 조사들이 있긴 있던데요. 행복한 가정들, 주님이 주인이 되신 가정들의 질병률이 어느 정도냐 매우 낮거든요. 수명률이 길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 한때 하도 공중복음 분야의 문제들도 많고 해서 이러지 말고 아예 나가지고 예수님 믿읍시오 많이 하는 것이 공중복음에 제일 큰 도움을 주는 것이겠다 생각도 했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또 공중복음 하시는 분도 계셔야 되고 의료인도 물론 계셔야 되겠지만. 그러면 첫째,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되느냐. 그럼으로써 적어도 70 내지 80%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영양이겠죠.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문화에서 잘 먹어야 되죠. 영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유지하기에 힘을 공급하고 그 다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죠. 힘은 안 내더라도 영양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식품 속에 있죠. 물론 햇빛 속에도 좀 있건 하지만요. 국민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다 좀 했을 겁니다.
남학생들도 다 하죠. 오늘 한번 복습 좀 해봅시다. 영양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하. 중학교 때 시험 쳤잖아요. 네? 무기질. 예. 오케이, 자, 한번 봅시다. 우리 태어날 때 모두 몇 센치로 태어났습니까? 보통 한 50cm 내외로 태어나지요. 지금 몇 센치예요? 170 얼마에서 150 등등 되겠죠. 그것이 어디서 다 나왔습니까? 그렇게 크도록 한 것이. 그 자료가 다 영양입니다. 이것이 영양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거든요, 지금. 그 영양은 6대이죠. 우리 5대 영양소라고도 하지만 6대 영양소로 하는 분도 물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6대 영양소에는 종류가 조금 나눠져 있는데요. 첫째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열량 근원이라고 하나요? 에너지를, 힘을 내게 하는 영양이 있죠. 이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단백질 탄수화물 다 먹은 지. 저번에 들었어요. 머리 좋습니다. 그래도 다 기억하고. 그래, 힘을 내서 우리가 운동하고 오늘 아침 우리 눈속에 운동할 수 있도록요. 그 다음 잠잘 때 숨 쉬고 할 수 있는 에너지 다 마찬가지.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 이 모든 것이 여기에서 나오죠. 탄수화물. 우리가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 이것은 1g당 4kcal의 열량을 내줍니다. 그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힘을 내는 영양. 그래요. 좋습니다. 이것은 얼마를 냅니까? 네, 역시 4kcal. 그 다음은요, 지방. 이것은 얼마 냅니까? 그렇죠. 아이, 정말 왜 이러세요? 다 알잖아요. 전혀 몰라요. 아니, 학교 다닐 때 뭐 했습니까, 그러면? 칼로리 같은 거 얼마 더 이거 중학교 때 가정 시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중요한 거는 주로 잊어버리고 덜 중요한 것을 주로 기억한다 이 말씀인가? 근데 기억력 좋으신 거 알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은 힘을, 열량, 에너지를 주고는 끝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일을 안 하죠. 그러나 단백질은 다른 일도 하죠. 세 가지. 단백질은요, 우리들에게 조직 있죠. 전체 다가 단백질입니다. 자, 여러분들 근육이 있습니까? 예. 예. 그리고 몸 안에 여러 가지 신장, 심장 등등 조직이 있죠. 그 모든 것이 단백질입니다. 눈, 코, 입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시골에서 일할 때요, 주민들이 좀 알아듣도록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집 짓는데 비유하니까 그럭저럭 되더라고요. 뭐와 같으냐면은 흙집 같으면 흙이고 세멘트 집 같으면 세멘트인 것인가. 없으면 집이 안 지어집니다. 그지요? 없으면 단백질 없으면 사람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 단백질 결핍을 많이 느끼면 크지를 못하죠. 제가 크지 못한 주요 이유가 단백질 부족이었을 거예요.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인가.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또 그 전에 오래 편찮으셨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제가 해 먹어야 했으니까요. 저도 해 먹고 동생도 해 먹이고 뭐 그때 이런 걸 알았습니까. 그래서 못 먹은 것이 큰 이유. 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유전적으로는 아닌 것이 우리 어머니 쪽이 다 키가 크시거든요. 아버지도 적은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로는. 우리 동생들도 다 키가 작습니다. 주요 이유가 역시 못 먹은 것이거든요. 보통 가정에 보면 어떤 집이 다 크고 어떤 집이 다 적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물론 첫째 유전적인 것도 있고 환경은 언제나 유전을 능가하지는 못하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유전적으로 크다고 하더라도 또 환경이 못되게 할 수도 있고 또 유전적으로는 이 정도이지만 환경이 아주 좋으면은 그 유전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요새 어때요? 일본 사람들 한국도 마찬가지 키가 급격히 전체적으로 커지고 있지 않아요? 그 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양이 좋아지고 경제 사회 수준이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는 조직을 구성한다. 그 다음 열량 열의 거본되고 그 다음 뭡니까? 매우 중요한 건요. 병균과 싸워낼 수 있습니다. 세균과 투쟁하나이라고 하나요? 왠지 말이죠. 퇴치 능력이 예, 퇴치 능력. 하여튼 싸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단백질이 부족하면요 병에 잘 걸립니다. 특별히 전염병이. 걸리고 그 다음 잘 낫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단백질. 특별히 이 단백질은 제3세계 또 가난한 지역에 갈수록 심한 결핍을 일으킵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것은? 식품은 어떤 것이에요? 고기. 단백질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만을 해본다면 탄수화물은 예외가 몇 가지 있지만 그냥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제일 좋죠. 모든 식물에서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먹는 쌀, 보리쌀, 또 수수는 조금 놔둡시다. 거기는 그렇게 영양이 많은 것이 아니니까. 또 밀, 또 옥수수. 네. 수수에서 한 그 발전해가지고 옥수수. 고구마. 예, 고구마. 먹고 싶은 거 다 나오면 되겠구나. 호박. 호박은 다소 있겠지만은 막 비타민 쪽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주 좋은 영양. 이런 것들이죠. 그 외에도 더 물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자요? 감자. 왜 감자가 그렇게 좋은 음식이냐 하면요. 여기에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다른 6대 영양소가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예수문화 음식 식품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감자를 좀 많이 심으면 좋겠어요. 사모님 우리 농사 지을 때 그래 좀 해봅시다. 예. 사모님 우리 보고 농사 짓자고 내년에 그러시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구라파에도 질병이 물론 많았습니다. 구라파가 저렇게 잘 살게 된 것이 그리 오래지 않지 않습니까? 산업혁명 이후지요. 그 전에 수명률도 다 짧았습니다.
그런데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 점점 발견되면서 감자를 수입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일랜드 쪽으로 들어왔죠, 영국에. 감자를 먹기 시작하면서 질병률이 쭉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망률도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0년 좀 됐죠. 그래서 영국에도 보면은요, 감자 먹기 식생활 개선 운동을 정부에서 이렇게 나가면서 나라 여러 곳에서 감자 가지고 요리하는 것, 발표회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그 후에 이제 프랑스랑 유럽 전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의 주식은 빵이 아니고 감자지요. 포테이토, 베이크드 포테이토, 전체를 다 구운 거, 메시드, 갈아 쓴 거, 프렌치 프라이드, 뭐 다 감자로 한 요리죠. 그런데 여기 식물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콩 종류 어떻습니까? 콩은 물론 탄수화물이 있습니다만 다소, 그러나 주성분은 단백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을 육지의 고기라고 하나요? 어떤 콩들입니까? 단미콩. 예, 그것도 좋고, 강남콩. 예, 그것도 좋고, 메주콩도 마찬가지고, 옥수수는요? 아닙니다. 예. 콩은 땅속에서 주로 나오지,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은요. 또 어떤 거 아주 좋은 거, 땅콩. 땅콩.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문화식품이죠. 살이 어느 정도 좋은 음식입니까? 식품입니까? 그저 그런 식품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주로 탄수화물이지 다른 비타민, 단백질 등등은 적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에 비해서. 감자나 밀에 비해서. 보리쌀에 비해서. 물론 고구마, 옥수수보다는 낫지만은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살을 또 백미로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그 눈에 있는 비타민까지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정말 탄수화물밖에 안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도 훈련원에서도 그래요. 살을 한 6 정도 하고 앞으로 더 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잡곡을 특별히 보리쌀 같은 거 또 밀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감자도 좀 섞었으면 좋겠고 콩 물론 잡곡을 해먹을 상당히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처럼 가능하면 더 살을 내릴 생각이거든요. 50대 50 정도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러나 가끔 가다가 쌀밥 먹고 싶으면 또 잡숴야죠. 맛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막상 쌀밥만 먹으면 영양이 상당히 부족해진다. 예, 요새 현미쌀 많이 먹어서 좋은데 흡수 능력 때문인데요. 흡수가 그래도 좀 잘 되는 모양이에요. 난 그것에 대해서는 보고서 본 적이 아직 없어서 모르겠지만. 많이 되더라고요. 예, 거의 이렇게 보면 대변으로 거의 나오더라고요. 예, 진짜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밥을 여러분 좀 더 영양 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잡곡과 함께. 예를 들어 무라든지 무는 사실 비타민 종류지만은 물 좀 섞어 먹으면 참 좋은 거, 채소 같은 거 포함해서요. 맛도 좋고 하기도 쉽고 또 첫째로 영양 자체 못지않게 영양은 좀 파괴되겠지만 하는 과정이. 그 다음에 단백질은 어떤 식품에서 주로 나옵니까? 모든 동물은 다 단백질이 찔로 구성되어 있죠.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소돼지, 개. 이거 우리 사랑이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도 정답인데, 사람은요, 사람도 단백질로 거의 구성되어 있죠. 물론 물이 70% 이상이지만은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동물은 다 드시면 되는데 그러면 쥐나 고양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단백질입니다. 참 문화라는 게 이상해서 그렇지. 우리 개구리 잘 안 먹지만 뭐 프랑스에서는 그런 거 우렁이 이런 것이 그렇게 고급 요리라면서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동물은 깨끗이 요리해서 먹으면 다 되는 것인 거예요. 뭐, 쥐 잡아먹자 하면 참 대단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합시다. 잡아먹자는 건 아니고, 물론, 징그럽게 세웠어. 근데, 쥐 번식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나중에는 우리가 쥐하고 사람하고 누가 싸우느냐, 뭐 그런, 논문은 아니지만은요, 이야기들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바퀴벌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번식력도 굉장한데요. 생물학 하는 분들은 그런 것과 박사학위 쓰고 한다고 그러대요. 핵전쟁에 사람은 죽어도 쥐와 바퀴벌레는 살아남을 것이다. 막 이런데요. 근데 어떻게 쥐가 그렇게 번식할 수 있느냐? 한 달에 한 번씩 성숙해지죠. 완전히 성숙되는데. 그리고 쥐로 인해서 이 지구의 양식이 없어지는 것이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20%를 훨씬 상회하는 것인 거예요. 왜냐하면 쥐의 젖이 굉장히 단백질이 높은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28배가 더 높다고 배운 것 같은데요. 사람의 젖보다가. 그 때문에 아이를 굉장히 빨리 키우고 싶으면 영국에서 소아과 할 때 그러더라고요. 예. 그 말씀이 쥐젖 먹이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모든 젖은 무균 상태입니다. 그러면 깨끗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자는 게 물론 저는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되게 이야기가 빗나갔지. 그게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유는 어떻습니까? 소의 젖. 사람의 젖보다 단백질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 때문에 우유 먹으면 아이들이 빨리 크지요. 보통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 몸무게가 2배로 늘어나는 것이 6개월이거든요. 근데 우유 먹으면 3개월에 큽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우량하라고? 아니죠. 사람은 사람 젖을 먹도록 돼 있고요. 소 새끼는 소의 젖을 먹도록 돼 있고요. 그렇죠. 사람의 자식은 소의 젖을 먹으면은 소 새끼하고 연결이 되지는 않지만은요. 적어도 그런 식으로 성숙은 하는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는. 뭐 여기에 지금 엄마 젖이 얼마나 중요한 걸 강조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 젖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넣어놓으신 것이거든요. 소한테는 소가 크도록 필요한 것을 다 넣어놨지, 사람 크도록 필요한 거 다 넣어놓은 거 아니랍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보면은요, 좀 중산층 이상의 병실에 가면, 산실에 가면 어머니들이 다 자기 젖 먹여요. 아이니까 어른 엄마 젖 먹이죠. 근데 그 밑으로 가면은 아이를 소젖 먹이고 있거든요. 우유병 들고 말입니다. 여기에는 세균과 이기는 것, 사랑에 대한 민감한 것, 완전 식품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후대가 잘 크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알 있죠. 그 알이 번식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태아를 위해서는 완전한 것을 주신 것인 것. 달걀이 그래서 완전식품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잘 크도록 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젖 종류는 전부 완전식품이죠. 밀크. 그래서 그 우유가 좋다라는 게 그것인 거예요. 아까 여기에 모든 동물하고 그 다음 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유도 사실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따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우유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걸 마유도 마찬가지고요. 하니까 하여튼 밀크라고 하면 영어로는 다 되는데요. 모든 것이 젖인데 하고 알 종류, 모든 알 종류. 그 다음에 콩. 그 다음 지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기름이 다 있겠죠. 기름은 대분해서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 동물에서도 나오고 식물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동물에서 나는 우리 요새 자꾸 조심스러워 하죠. 콜레스테롤 같은 몸에서 완전히 분해돼서 배설되지 않는 것들, 침체되어 있어서 특별히 혈관벽 같은데 붙어가지고요. 심장병을 일으키고 뇌 같은 혈관에도 붙어가지고 뇌졸중 같은 것도 일으키고요. 그래서 식물성 기름을 먹자 많이 하죠. 특별히 나이가 한 갱년기를 넘어가면은
우리 몸에 에스트로겐이라는 것이 떨어지니까 그와 함께 이런 콜레스테롤 같은 것이 훨씬 더 몸에 많이 축적되거든요. 때문에 나이가 갱년기쯤 가시는 분들은 기름을 쭉 줄이면 좋죠. 근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열량을 많이 내기 때문에 특별히 제3세기로 가실 때는 아이들 영양실조 어른 어머니들 마찬가지요. 굉장히 심하거든요. 지금 지구에 한 30% 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으니까요. 절대 영양실조 말입니다. 그냥 영양 부족 상태가 아니고. 그런 곳에서 아이들에게 그냥 기름을 한 숟가락만 매일 먹였는데도 질병이 확 떨어지고 나니까요. 그래서 깨 같은 게 있죠. 들깨 같은 거 집에서 키워서 제3세계에 가실 때 함께 먹는 것이 무척 좋고요. 우리가 앞으로 세계 선교로 나갈 때요. 역시 식품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거기서 살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농사 짓는지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건강 문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아프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프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늘 힘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새로이 창조해보겠다, 꿈을 가져보겠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먹는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라도 텃밭, 매우 중요한 것이 요새 텃밭 가꾸기 하자라는 겁니다. 키친갓.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혼두르스 같은데 또 필리핀도 점점 그렇게 되지만 콜롬비아 같은데 주산물이 뭐냐면은 커피, 그 다음 바나나이죠. 이건 누가 하느냐? 대농에서 수출하거든요, 해외. 그러면 농민들은 뭐합니까? 그 농장에서 일해가지고 품삯 받아가지고 자신들이 먹을 이런 것들 다 사야 되거든요. 제대로 못 사니까 자꾸 영양실조 심해지니까 공장에 가서는 그렇게 일하더라도 내 집에서 뒷밭에다가 우리 먹을 것은 하자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사랑이 집 앞에고 조그만한 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뒤에 여기 이것만 잘 가꿔도 우리 많은 식구들이 먹을 것이 나오더라고요. 참 대단하대요. 근데 이제 거기 갈 때 좋은 것을 골라서 해야죠. 아무거나 예를 들면 카사바 같은 거, 그것은 고구마 비슷한데 주식물인데 아프리카 많은 나라에 양은 아주 많은데 영양이 너무 적어요. 그런 것 아니고 우리 여기 간다면 예를 들면 감자를 간다든지 들깨를 간다든지 이따가 나중에 나왔지만 비타민의 급은 을 갈면 되겠죠. 그 다음에 B로는 열량의 급은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비타민.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저 B라고 해서 안 됩니다. 그죠? D라고 해야 되겠다. 이는 호르몬을 만들고 윤활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힘은 내지 못합니다. 이것처럼. 그러나 이렇게 힘내는 것들, 또 단백질처럼 조직을 구성하는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죠. 여기 영양학 하신 분 계세요? 혹시나? 모르겠어요. 이름 뭐 아마 있지 않겠나 싶은데. 보호식품. 보호식품입니까? 죄송해요. 나도 몰랐어. 전 탁구거리거든요. 예? 그 책보 그게 보호식품으로 되어 있어요? 보호식품. 아, 그래요. 보호식 믿어도 되겠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건강한 생활. 167페이지. 거기 안에 몇 개가 들어있습니까? 보호식품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비타민하고 무기질. 그럼 맞습니다. 아마 서포트 뉴트리션 모양이에요. 지원해주는 거, 위에 것을 잘 쓸 수 있도록. 잠시 167페이지. 예. 에너지 저장식품 중 보호식품, 네, 그렇게 되어 있군요. 탄수화물. 그래요. 감사합니다. 보호식품. 여러분, 이 책 다 지금 갖고 계시죠? 예. 나중에 소개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한다면은요. 이 원래 이름이 Where There is no doctor, 의사가 없는 곳이라고 써 있었는데, 데이빗 워너라는 분이 미국 분인데 이분이 원래 생물 선생이었어요.
그러다가 멕시코에 갔다가 아이들이랑 어른들이 너무 고통하는 거 보면서 그거 별 문제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고통하니까 다시 본국에 들어와가지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한 18년인가 함께 살면서요,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직접 해보도록. 그래서 10대들이 배워가지고 했는데 질병의 약 80%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이 원래 스페인 말로 쓰여졌는데 지금 번역이 내 생각에 100개국 이상으로 됐을 것 같고요. 매우 좋은 책입니다. 선교사로 가실 때 다 갖고 가시고요. 집에서 있어도 수시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재미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다 있습니다. 그래요. 보호식품. 비타민.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예. 주로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쉽게 알 수 있는 대로. 영양제에 많이 영양제에 많이 있다고 하는 말 맞기는 맞는데요. 식품 중에서는 채소류 두 종류로 물론 나눠야 되겠는데요. 과일, 채소류를 그렇게 하면 되나? 그 다음에 물론 동물 속에 있습니다. 비타민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요. 이 중에는 어떤 것이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노란색, 빨간색, 예, 이 세 개 속에 아주 많이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이런 식품에 속합니까? 노란색 음식은 어떤 거 있나요? 참외 껍질 맞는 거고. 이런 생각이 안 난다. 뭐봐? 딴 거, 적색은요? 당근. 항상 우리 당근이라고 하죠. 실제로 당근은 이게 수입된 것이었죠. 우리나라 원래 있었습니까? 뭐 어쨌든 당근 맞고 아주 좋고 또 고추는 어떻습니까? 아마 여기 들어갈 겁니다만 그걸 많이 먹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넣지 않고요. 녹색으로는 거의 모든 채소들, 우리 시금치, 왜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국민학교 때 늘 시금치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심으면 되지만. 그래서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나요? 상추. 예, 상추랑 예, 뭐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요. 무청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잘 버리죠. 그것은. 물론 여기 섬유질도 많이 있습니다. 자꾸 섬유질이 지금 부족을 일으키는 우리나라 같은 데는 무청이 아주 좋은 식품이 될 수 있겠죠. 그 오래전에는 별로 많이 권장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제 계절에는요. 안 비싼 음식들이거든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은 다 어느 지역이든지 거의 쉽게 구할 수 있고 값이 사게 되니까. 문제는 계절 음식을 안 먹을 때 생기는 것이죠. 황 색깔은 어떤지 기억이 안 나요? 예? 레몬.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붉은 호박. 늙은 호박 껍질. 껍질 속까지 들어가는. 예. 좀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다만. 어쨌든요, 이 음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프로비타민 해가지고요, 먹으면, 익으면은, 우리 동물 속에서 얻는, 밖에 얻을 수 없는 것으로 변화를 시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잘 살아질수록 동물성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다행인데요. 우리는 요새는 뭐 적게 먹어야 된다고 할 정도까지 왔지만은, 농촌에 가거나 제3세계 가면 제일 문제가 지금 이것이거든요. 이것이 부족하니까 동물에서 나오는 비타민 부족할 뿐 아니라 아까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에 잘 주고 잘 크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어떤 것을 예수문화 음식으로 비타민의 근본으로 생각하고 싶습니까? 물론 우유 같은 것도 동물의 일부분으로 들어갑니다만, 예. 야채류 중에 어떤 거예요? 무청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토마토 많이 하고 싶고요. 그 다음 당근 물론 하고 싶고, 뭐 배추 잎사귀 밖에 있지 않습니까? 파란 거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집을 지을 때 철근과 같은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몸에 무엇입니까? 뼈. 예. 이를 포함한 모든 태우도 남는 것들이죠. 이 뼈는 약한데 세멘트만 많이 있으면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뚱뚱한 경우. 그래서 뚱뚱할 경우에 뭐 허리도 아프다 다리도 아프다 하고 많이 말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같은 동물의 뼈 종류에 있겠죠. 없어지지 않는 것. 그러나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이것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애는 안 써도 된답니다. 그 다음에 물. 그래서 이 음식탁에 지금 무기질이 있나 비타민이 있나 보곤 하는데요. 이렇게만 보시면 되죠. 탄수화물 종류가 있느냐, 즉 식물 종류에서 열이 나오는 것이 있느냐, 뭐 빵이나 감자나 밥이나 한 가지 있고, 그 다음 단백질 종류가 있느냐, 달걀이나 우유나 생선 토막이나 뭐든지 되죠. 그 다음 뭐 들어가면 될까요? 비타민, 과일이나 채소가 있느냐. 그 세 가지만 있으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괜찮답니다. 그렇다면 음식 접시도 세 개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이 세 가지. 그래요? 앞으로 식단 만드실 때요. 반찬을 여러 가지 많이 넣어가지고 맛있게 하는 것도 좋고, 그거 하기 싫거들랑 또 하고 싶더라도 내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세 개밖에 없다 생각하면 아마 거의 틀림없어요. 그릇도 세 개만 씻으면 되고,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만 씻으면 되고요. 접시에다 다 들어오면은. 물은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하루에? 예, 물이 그러면 왜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실제 이건 영양소가 아니다. 사실 열량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전해질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도 왜 여기 넣었을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구성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 이상이 물이니까요.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금식해도 물을 먹으면 더 오래 가지 않아요? 절대적인 것. 아이들이 술사하다가 죽을 때 영양이 부족해서 죽는 경우보다 물이 부족해서 죽거든요. 물은 우리 몸이 유지되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돌아갈 것이 없다는 것이죠. 냇물이 말라버리면은 뭐 노폐물 그냥 그대로니까 중지 안 됩니까? 냇물로서 기능이 중지되죠. 우리 생명으로서 기능이 중지되는데, 또 물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 이렇게 모든 영양을 전해준 것과 함께 노폐물을 씻어내는 일을 하죠. 만일 여러분들 쉬운 말로 빨래 하실 때 물이 많으면 빨래가 깨끗해집니까? 적으면 깨끗해집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은, 물이 많으면 몸이 깨끗하게 되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 뭐죠? 신장석 같은 거, 신장결석, 또 담낭석 같은 거, 돌이죠. 그게 노폐물이 단단하게 쌓인 것이거든요. 기침 같은 것도 자꾸 한다든지, 뭐 가래침이 나온다든지, 그것도 다른 원인들도 있지만은 역시 물을 많이 먹으면 훨씬 나아지는 것. 폐렴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죠. 하루에 물을 얼마나 먹으면 될까요? 먹을 수 있는 거.
최소한 3000cc 먹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 저는 어떤 때 4000cc라고까지 말해요. 그러나 4000cc까지는 안 먹어도 되고, 그러나 먹어서 해로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이로울 뿐이지. 왜냐하면 정상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은 물 많이 먹으면 필요할 만큼 하고 그 다음 다 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예. 자, 그러면 어떤 물을 먹으면 됩니까? 생수요. 맞습니다. 우리 생수 사랑이 집에 가가지고 좀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늘 물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참 좋은 물이거든요. 깨끗한 물을 먹으면 되는 것인 거예요. 뭐든지. 원래 하나님 다 깨끗한 물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염 지금 시켜놔가지고 물 사러 다니는 때 돼버렸지 않았습니까, 현재? 물 사오는데도 또 문제 꽤 있대요. 분석해보면 생수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참, 앞으로 뭐 먹고 사느냐, 뭐 마시고 사느냐까지 이제 문제에 들어왔으니, 조금 있으면 무슨 공기를 마시느냐 문제 되었고, 공기 마시려 막 올 것 같아요. 이 사랑의 집으로. 그럼 물은 언제 마시면 됩니까? 언제 마시면 예. 언제든지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일 갖고 막 걱정하고 토의하고 책을 찾아보고 하더라고요. 먹고 싶을 때 마시고 싶을 때 마시면 되는 것이 그런 자유도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영국에는 보니까 하루에 7번 마시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저희 처명국에 갔을 때 하수했는데요. 아침에 일찍 그 부엌으로 내려가 봤더니 그 남편이 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부인이 아프냐니까 아니라고요. 조금 있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 같이 했는데 이상하다 싶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영국은요. 이게 특별히 남성들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들을 뿐 아니라 실천도 하면요.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서 남편이 그 나라에는 차를 많이 마시니까 차를 해갖고 침대에 그냥 갔다가 아내에게 받치면 아내가 그걸 마시고 남편도 마시고 그렇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나라를 그러든지 안 그러든지 김윤기 집사님이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그 나라는 새벽에 마시고 아침 식사할 때 마시고 10시에 또 차 시간이 따로 있대요. 티타임. 그러니까 일을 많이 못한다고 그래. 그래서 나라가 살기 어렵게 됐다까지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노석 마시다가 그 다음 점심 마시고 오후 4시에 있고 주일날 같으면 4시 반이 하이티 타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마시고 자기 전에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처음에 몰라가지고요. 그 나라에 가니까 들어가자마자 this is a laboratory. 화장실이죠. 늘 화장실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상하다. 가는 데마다 왜 화장실을 이렇게 빨리 가르쳐 주나 싶었더니 그렇게들 많이 마시니까 그걸 항상 손님이 오시면 가르쳐 드리도록 돼 있더만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 그걸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만큼 안 마시니까 물론. 그래서 언제든지 많이 마시면 좋은데 요새 우리 많이 나오는 음료수들 어떻습니까? 안 좋죠. 이것저것 많이 넣어놨습니다. 특별히 콜라 같은 것은 카페인까지 들어가 있죠. 그럼 약국에서 나오는 무슨 바카스 드링크 여러 종류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것은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든 약물에는 해독이 있는 것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옛날에 그런 거 다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만드신 적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의 마시지 않거든요. 우리 친구들 중에 약사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선배들 중에. 약국에 가면 항상 대접하기 위해서 이걸 주시는데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이제는 안 마시는데 대충 마실 거예요. 이 귀한 나의 기능들을 불필요하게 고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요. 나의 간, 나의 심장. 왜냐면은 그런 것이 들어가면은 다 분해시켜서 배설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어떤 것은 분해도 제대로 안 돼서 남아있는 것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다가 암의 원인도 될 테고. 물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신체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 예,
운동. 언제 합니까? 여기 이렇게 매일 한다고 돼 있죠. 매일이 참 좋은 것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 같은 거 하다 보면 어떤 근육은 더 많이 쓰고 어떤 것은 덜 쓰고 어떤 것은 완전히 고정시켜 놓죠. 그뿐 아니라 스트레스 사회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들어갈수록 어떤 한 지역에 목이 뻣뻣해지는 거라든지 긴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어떤 근육에 있어서는. 그래서 전체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배설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했지만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영적인 거 다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것이 신체 정신영적인 것이 나타나는 많은 경우가 근육이나 근육통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뼈 같은 것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하면 좋습니까, 운동은? 예, 아침이 참 좋은 시간 같아요. 왜냐하면 밤에 주로 잤기 때문에 근육들이 움직이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소 높은 분들이 사이에 있을 수 있고요. 어느 정도 많이 하면 좋습니까, 시간을? 예, 땀이 날 정도로. 전 땀이 통 안 나거든요. 땀 날 때까지 하려면 하루에 한 서너 시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자기가 알 수가 있죠. 무리하지 말고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해야 되는데 내 몸 전체가 모든 기능이 다 운동을 했는 정도면 되는 것인 거예요. 다리, 팔, 근육, 뼈, 심장, 신장 전체가 다. 사람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요, 물론. 그리고 또 많이 한 분들은 훨씬 더 쉽게 더 많이 할 수 있죠. 점점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내 몸이 더 건강해졌으니까, 쉽게 말하면. 할 수 있겠죠. 한쪽에는 근육이 위축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늘어나 있기 때문에 튼튼하니까 더 많은 것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절대로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츰차츰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하다가, 많이 하다가, 안 해버렸다가, 아니고. 이런 근육은 서면 설수록 오래 가는 거 알죠? 예를 들면요, 뭐, 오스테오포로시스라는 병 있잖아요. 그 뼈에서 칼슘 같은 것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나이가 들면 일어나는 현상, 특별히 여성들이. 그래서 뼈가 잘 부러지죠. 할머니 같은 분이 엉덩이 뼈 같은 거 부러지면 이건 거의 낫지 않고 나잖아요. 이런 뼈도 부러지면, 대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칼슘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한때 미국의 제약회사 돈을 무척 많이 벌었습니다. 10수년 동안. 근데 나중에 조사하니까 흡수력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너무 낮아가지고 안 되는 것인 거예요. 뭐 조금은 효과 있겠지만은. 참, 어떤 데 보면 사람들 약을 한 주먹씩 먹고요. 온갖 비타민하고 다 미국에서 마찬가지. 그런데 그 오스테오포로시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이에요. 젊을 때부터. 그러면 내 뼈 자체가 우리가 평소 때다 영양을 충분히 먹고 있기 때문에 계속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운동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조금 잘 살게 되니까 운동의 중요성을 더 느끼기 시작하는데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아주 좋은 치료 방법, 최근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 방법이죠. 심장병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죠. 예방치료 다 합해가지고. 어떤 운동이 좋습니까? 그래요. 뭐 온몸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 수영도 물론 좋은 운동이고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골프가 좋다는 것도 푸른 것을 보면서 하니까 모르겠어요. 전체가 다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쪽 팔만 움직이는지 많이. 어쨌든 우리들은 예수, 문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하고 쉽게 하고 값이 싸고 효과가 좋은 거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깅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하루 종일 공부하니까요.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못 견뎌했거든요. 밤 12시, 아침 6시 계속.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시작됐는데요. 아침 조깅인데 가난한 유학생 할 게 있어야죠. 그래서 조깅이 됐거든요. 지금 보니까 정말 무척 좋은 운동이라는 게 그 외에도 많이 증명되어 있지만 그냥 제 개인으로 봐도 꼭 권장하고 싶습니다. 아주 권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깅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사람도 만나고 생각도 하고. 좋은 길이 있어야 되는데
길이 없는 게 큰 문제죠. 서울에 있을 때 지금 조깅 코스를 못 찾아가지고요. 너무 아침 공기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밤새껏 내려와 있다가 땅에 내려와 있으니까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처음에 조깅하면서 공기가 향기롭더라고요. 이런 특권이 있나 싶고.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는 나라 전체가 공원화되어야만 하거든요. 나라 전체가 공장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를 하면 될 거예요. 인간하면. 그 다음에 잠은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원칙이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숙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잤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동에서 한 가지, 1시간 자는 것보다 1시간 운동이 낫다고 하죠. 실제로 그렇죠. 피로 회복이나 전체적으로 우리 신체의 활동량을 올리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잠은 몇 시간이나 필요합니까? 잠자는 대신에 운동하라 이러니까 뭐든지 뭐 시간 안 되면 잠을 줄이라 그러니까 잠만 희생당할 때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요새 몇 시간 주무세요? 평소 때 계속적으로. 여기 와서 그래요. 보통 때는 집에서. 한 7시간 정도. 새벽기도 갔다 와서 주무시나 보다. 다른 분들은요? 반이나 더 그래, 이것도 사람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경우는 6시간은 자야 되는데요. 조금 더 줄이고 싶어요, 물론. 줄여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숙면만 한다면. 만일 더 줄일 경우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오후에 낮잠을 잠깐만 한 5분, 10분만 자버리면은 밤에 1시간쯤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6시간 플러스 마이너스는 되면 어떨까 싶어요. 8시간 자야 된다고 보통 말하기도 하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는 것이고요. 어른들의 경우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이 3분의 1 그렇게 자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겠나. 개인전달 시간은 어디서 나오겠나 싶어요. 애기들은 몇 시간 자야 됩니까? 일주일에 최대한 하루에 18시간 정도. 그래요. 나이에 따라 달라지죠. 금방 날 때는 몇 시간 잡니까? 예, 그 좀 자지요. 왜냐, 4시간 잔다는 거의, 그래요. 거의 다 왜냐면 어머니 뱃속에 캄캄한데 노상 자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환경이죠. 그래서 나하고 한 달 동안 신생아기는 여러 면으로 엄마 뱃속과 같은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큼과 따라서 이쪽에 세계에 적용해 나가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저쪽 세계에 있었죠. 근데 이제 이쪽 세계를 하나님 나라에 와서 시간과 함께 점점 하늘나라에 익숙해지고 저쪽 세계는 잊어버리는 세계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잠을 줄여나가는데 5살짜리면 몇 시간 자야 될까요? 9시. 적어도 13시간 자야 될 겁니다. 일곱 살짜리면은요. 2시간 좀 자면 되겠죠. 우리나라는 지금 아이들 잠 적게 자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들 질병도 많이 걸리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 한 사람 약국 하는데 아이 상둥인데 둘 다 결핵이 걸렸어요. 림파에. 아이들 빽빽 여우였어요. 어머니는 간호사고 아버지는 약사입니다. 아주 잘 되는 약국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자면서 보니까요. 부모들이 너무 밖에서 바쁘고 거기 약국이니까 결핵 환자들이 많이 오죠. 근데 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그 언니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일이 너무 바쁘니까요. 이제 밤 되면은 겨우 자기 시간 좀 있으니까 TV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 앉아서 2시 뭐 TV니 비디오인지 뭔지 밤 2시 이렇게까지 같이 있는 것인 거예요. 그 아침에 또 5시에도 다 일어나거든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낮에 조금 자다가 말다가
당연하겠죠. 그래서 아유 뭐 이유는 간단하구나 그랬더니 잠도 자야 된다. 근데 잠 잘 수 없는 여건이니까 당장 보니까 앞에 가게에 세 준 것을 받아가지고 그냥 방으로 만들고 재기 시작하더라고요. 살이 조금씩 찌기 시작하는데 그 후에 한 1년이나 지났던가 가니까 이사를 해갖고 약국 안에 안 있고 밖에 안 있는데 아이들 둘이 쫄락 뛰어오더니 저보고 이모 우리는 요새 10시간 자요 이러더라고요. 더는 아이들 됐는데 우리 골목에도 가면요 밤 10시나 되는데 특별히 여름에 더우니까 엄마하고 밖에서 아이들하고 놀고 있거든요. 3살짜리 데리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건강에 아이들이 좋던데 아이가 지치는 것인 거예요. 우리 미국의 조카 아이가 자기 부모들 일하고 저녁 7시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밥 식탁에 앉으면 아이가 막 보채고 안 먹으려고 자꾸 그래. 그러면 얻어맞아요 주로. 왜 우느냐 음식 앞에서. 근데 지금 며칠 있으면서 보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 아침 6시 얼마 돼서 일하러 가면 일어나 버리거든요. 엄마 가지마 하고 울고 하다가 참 미국인을 한국 아이들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루 종일 저희들끼리 베이비시터 아줌마랑 놀죠. 그 다음 저녁 되면 그때 엄마 오도록 그렇게 기다리다가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엄마 아빠 왔죠. 긴장이 풀리죠. 피곤하죠. 배고프죠. 이 식탁에 앉아서 그러다가 잠투정하거든요. 제대로 먹지도 않고. 그러면 갔다 오면 그냥 록다운 돼서 잡니다. 그래서 종아에 송아 이제 낮잠 자기 하자. 우리. 절대로 낮잠 자야 된다고. 제가 그때 있으면서 낮잠 습관을 안 자려고 해요. 물론. 점심 먹고 바로 낮잠 시간 만들었는데 한 12시 반쯤 돼가지고 2시간도 자고 3시간도 자고 4시간도 자고 어떤 데는 꼬마는 3살밖에 안 했으니까 그 잠투정이 깨끗이 끝이 났습니다. 이게 행복한 아이가 돼버린 것이죠. 그렇게 잠투정할 때는 뭐냐 내 몸이 지금 유지를 못하겠다고는 뜻이기 때문에 병도 잘 걸립니다. 그리고 불안한 아이가 되고요. 산만한 아이가 되는 것인가. 잠이 안 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불면증 걸려보셨나요? 문제가 있을 때, 염려, 불안 같은 것이 해결 안 됐을 때 잠 불면이 오죠. 물론 낮에 너무 많이 자면 밤에 또 잠 안 오죠. 그래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는 것. 불안 같은 것을 어떻게 가지고 가지 않느냐. 어제 우리 이야기했지만 빌 브라이트 박사님처럼요. 주님과 함께 하루 종일 살고 밤에 또 문제를 해결하고 낮에 열심히 일한 분이 불면증이 올 리가 없습니다. 저도 불면증 때문에 참 일을 먹은 적이 있는데 내일 시험 치는데 12시까지 공부 끝났는 11시까지 끝나고 1시간 동안 주님과 있고 그 다음에 자는데 점점 더 맑아지는데 자리에 누워갖고 1시 전까 종이 치고 2시 종이 치고 3시 종이 치고 4시 되면 그만 못 견디겠더라고요.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성경을 외우다가 장래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는데 주님께서 나의 영적 소생과 함께 간 것도 없으신 것.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이더만. 정신적인 문제 있을 때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4번째 건강한 환경. 그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 우리 건강 측면에서 건강하다라는 뜻은요. A는 깨끗한 환경. B는요. 건강적인 이 말이 조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임시로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건강적인 구조라고 해야 되겠죠. 건강 분야에서 깨끗한 환경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균이 적다라는 뜻이죠. 뭐 어디든지 세균이 다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적은 것인 것.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 갔다 오면은요, 깨끗한 손이에요, 사실 뭐. 그렇지만 세균이 충분히 묻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건학적으로 볼 때 깨끗한 손이 아닙니다, 벌써. 그래서 비누를 정말 씻는 것이죠, 잘. 여기 보면 정리가 다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깨끗한 환경이 충분히 안 될 수가 있겠죠. 만약 결핵 환자가 계속적으로 세균을 내뿜고 있다면. 밖에 가보면은 쓰레기들이 쫙 눌려 있다면은 그거는 물론 세균의 서식처가 되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이 아니겠지.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붙여놓고 했다고 해도.
건강적인 구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몸을 가지고 움직이죠. 일하고 생활하고 하기에 원래 만드는 구조가 신체 구조가 편안할 수 있는 환경인 것인가. 자, 그렇다면은 우리 등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굽어져 있죠. 목배에서부터. 여기 너무 나왔네. 잘 못 그리지만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할 경우 곱사 같다, 고추 같다. 등뼈요. 이렇게 이것이 정상 구조입니다. 그 때문에 그림 잘못됐죠. 어쨌든 여기가 들어가고 여기가 들어가고 여기가 나오고 전체적으로 조금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죠. 이걸 억지로 밀어 넣는다든지요. 혹은 이것이 너무나 나오게 한다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구조가 유지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앉는 거 아니습니까? 또 이렇게 있는 것이 전부 다 있는 것보다도 무리하게 압력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등뼈들은 고리처럼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로 신경이 내려가죠. 나오죠. 그래서 이리로도 신경이 가고 다리로도 가고 전체에 퍼지게 돼 있는데 이것이 눌리고 고리가 우리 문고리 있지 않습니까? 꼭 같거든요. 저게 이렇게 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이렇게 하면은 옆으로 나가는 신경들이 다 눌리죠. 그래서 왜 뭐 좌골신경통이 있고 다리가 여기 자꾸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리가 아픈 거 아니고 사실 여기 뼈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린 것이거든요. 여기도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에 자주 그런 일이 생기죠. 목 운동 제대로 안 하고 잘못 썼기 때문에 물론 그 외에 뭐 칼슘 부족 등등 다쳤거나 있겠지만은요. 그런 것 없이 그렇다고 할 경우에 구조를 잘 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논밭에서 일할 때 또 부엌에서 일할 때 우리 한국 여성들이 등 아프다는 말 얼마나 많이 하고 꼬부랑 할머니 됐다라는 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꼬부랑하게 했으니까 이때까지. 부엌에서 늘 꼬부랑 얼마나 부엌 우리나라 구조가 낫습니까? 내 몸을 거스려 가지고 이때까지 일하고 뭐 다 했으니까 논밭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엌을 높이면서 디스크, 등뼈 아픈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돼 버린 것이거든요. 그 다음 우리 걸어가는 건 어떻습니까? 집에서. 그러면 이렇게 걸어야 되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건 아니지요. 부엌은 밖에 내려갔다가 화장실은 올라갔다가 이제 평면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 힘들지 않죠? 우리 부엌, 입식부엌, 아파트 되지만은 왜 시골에 부엌에 좀 올리는 거 못해도 세멘트 몇 포만 사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 생각이 안 움직일 뿐인 것인가. 한국 부엌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공간을 옛날에는 꼭 필요했죠. 왜냐면 나무를 떼야 되기 때문에 잔뜩 쌓아놓고 이제는 점점 나무 안 떼니까 그거 빨리 개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넓은 공간 사용할 수 있고 여기 지금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안 하는 분들 물어보면은요. 남편들이 대충 안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직접 일 안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제가 사랑하는 우리 사촌 얽혀 언니가 있는데요. 집을 새로 지었어요.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다락 놓는다고 부엌을 너무나 낮춰놨어요. 그래서 아유, 이제 새로 짓는 집을 부엌을 이렇게 하느냐고 방과 같이 올리자니까 안 된대요. 가족들 전체가. 언니는 하고 싶어 하지만 다락을 꼭 넣어야 된다고 물건을 얹어놓기 때문에. 뭐 얼마 한 5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등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형외과 뭐 가고 애 많이 먹고 다락을 부엌을 한 반쯤 올렸더라. 원체 낮은 부엌이니까요. 그래도 계속 아프고 자골신경도 생기고 등등 하니까 그 다음 또 올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부엌 하나 올려오는데 15년 걸리는구나. 그리고 등 아픈 거 끝났어요. 그래서 집을 지으실 때 교회당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 채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도 그렇다고 하던데 훨씬 너무 약하대요. 전기가. 그래서 시력 문제 많이 생기고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지을 때라든지. 좋은 바람 소리 같은 거 아니고 차 소리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 채광, 햇빛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햇빛 참 안 들어오는 집을 해놓고 정신적으로 영향 많이 미칩니다. 물론. 그 집안이 뭐
세균이 공기가 많이 안 들으면 틀림없이 세균만 있고 환기 문제 심하거든요. 아이들 폐렴 걸렸다가 뭐 감기 걸렸다가 우리 집 아이들은 늘 감기 걸린다. 당연하겠죠. 그렇게 하면은 날 때부터 감기 걸려서 안 났으니까요. 감기 잘 걸린 아이가 따로 있는 거 아니거든요. 몸이 약하고 환경이 그러면 걸리게 돼 있으니까. 옛날에 왜 아이들 콧물 늘 흘렸지 않았습니까? 난 아이는 원래 콧물 흘리는 줄 알았어요. 그때 아니고 그 아이들이 늘 감기에 걸려 있다는 뜻이거든요. 콧물 흘리고 컸습니까? 네. 그 다음에 유해 물질의 침입 방지. 유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라고 했는데, 어디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유해 물질은. 예. 예? 통로는 몸에 열린 부분이겠죠. 어떤 것이 열려 있습니까? 예? 예, 코 열려 있고 또 예, 입. 자, 제일 큰 것부터 한번 합시다. 입. 또 창문. 예. 오케이. 입으로부터 연결된 것이니까 위에서 밑에까지 입과 비뇨기, 항문, 또 먹는 것과 소화기가 관계됐고요. 또 예, 호흡기, 코. 귀, 눈은 안 열려 있죠. 그 다음 생식기이겠죠. 하나 있고 아까 비뇨기에서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소변 볼 수 있도록 5개가 날 때부터 열려 있고 또 물론 날 때부터 또 열려 있겠죠. 땀구멍이죠. 피부 전체. 그래서 6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열린 것이 생깁니까? 상처받을 때. 그거 7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일부러 우리 주사 같은 거 놔가지고 만들기 전에는. 그래서 이 7곳을 어떻게 6곳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이죠. 그 다음에 7번째, 그 다음에 8번째 일부러 하는 것, 그것만 지키면 되는 것인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좋은 것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은 절대 안 들어가야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입으로 들어가는 거 봅시다. 어떤 거?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음식 제일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음식을 절대 이거 정말 내 몸에 필요한 것이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냐. 우리 요새 뭐 많이 먹습니까? 보약, 한약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뭐 많이 먹습니까? 약. 좋다고 하면 먹는 거 있잖아요. 온갖 약품 다. 이 몸에 들어가가지고 약만 들어가면 이게 가지고 내 몸이, 우리 몸은 책임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거야. 무엇이 하나 돌았다면 이걸 정리를 해가 분석을 해가 소변을 만든지 대변을 만든지 이리로 보내든지 몸에 축적시키든지 하지 그대로 놔두는 게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아무거나 막 넣는 거 있잖아, 입으로. 그래서 틀림없이 보고 이게 나에게 좋은 것이니 확인하고 넣어야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회 같은 거 어떻습니까? 조심이죠. 또 방부제 너무 많이 들었는 거 조심이죠. 기름 너무 많은 거. 보약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게 뭡니까? 아냐며. 좋은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만 아닌 것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인삼. 지금 말하긴 그렇지만 전번에 미시간 대학교에서 조사했는 거 보니까 미국의 70년대에 허브 메디신 해갖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죠. 온 세계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근데 유해 물질 나온 식물들 전체 분류했던데 그 중에 인삼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 인삼 자체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중화작용해서 문제가 없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의 생각으로는요. 우리에게 주신 6대 영양소 그냥 잘 먹으면 되는 것인 거예요. 그게 특별하게 먹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약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마취약 약 3,000종 정도가 현재 개발되는데 아무리 좋고 비싼 것이라고 해도 그 마취약에 예외 단 하나도 없이 전부 다 해독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내 만들었습니까? 왜 요새 우리나라에 그 신부전증입니까? 신장을 못 쓰게 돼가지고 다이알리시스 그 투석을 하고요. 물론 스트레스도 문제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만 세균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먹는 것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넣기 때문에 그 음식을 분해시켜야 되는 제일 큰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 간하고 콩팥이니까요. 그래서 콩팥이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이거든요.
이건 좀 심각한 상태까지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 술을 하고 마시는 거. 어쩌면 그렇게 학대할 수 있나 싶어요.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 신장과 신장에 대해서. 한번 신장과 코팥을 이렇게 내놓고 이게 어떻게 기능하는지 보세요. 그 오면막침하고 조금만 해도 작용을 하고 아파하고 생각한다면요. 그렇게 아프게 괴롭게 할 수 있겠나 싶어요. 잘 보살피고 물도 많이 먹고 쉬게 하고 깨끗하게 일을 너무 안 해도 필요한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좀 넣어줘야지. 또 어떤 것들이 유해물질입니까? 열린 부분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들 중에. 물론 호흡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곳에서 있어야 되는 거. 담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담배 속에 뭐 있습니까? 당장에 니코틴 포함해서 당장 암을 일으키는 거. 이건 절대적이거든요. 심장병을 포함해가지고 할 수가 있을까. 우리 담배 많이 피우는 분들의 사진들 보면은요. 꿀뚝처럼 되어 있는 거. 우리 기관지하고 저 안에 알베올라 같은 거 있죠. 폐에 가장 끝에서 유해물질을 뽑아내는. 왜냐면 우리 공기 속에 들어오는 것이 다 좋지 않은 거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면 우리 몸은 소화기를 제외하고는 무균 상태거든요. 호흡기 여기 어느 정도 가고 안에 폐에 들어가면 무균이거든요. 세균이 있으면 못 견디는 거. 그래서 세균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그 세균과 물론 나쁜 물질들 전체 그렇게 중노동을 시키는 것이죠. 담배 피워가지고 안에서. 못 견디는 것이 폐가 또 기관지가. 그래서 암이 걸리든지 지치든지 폐기종이 생기든지 뭐 문제 생기죠. 폐렴이 생기든지. 내가 만든 거, 라이프 스타일. 또 들어가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요. 침 주는 거. 참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 에이즈, 뭘 통해서 들어갑니까?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이. 지금 바늘입니다. 그 섹스 물론이겠지만은요, 걸린 사람과의 섹스 일어나면은요, 한 번 있을 때 당장 걸린다 말할 수는 없고요. 또 안 걸린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요, 바늘로서 했을 때는 그거는 뭐, 확률이 매우 높아져. 그런데 우리가 마음대로 지금 가가지고 침 맞잖아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현재 알려진 대로 제일 간염이 많은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제가 전번에 중국 갔을 때 그 대학병원에 들렸는데 그분이 우리 소개해주면서 그랬을 저것이 전염병동인데 어떤 환자가 많느냐 물으니까 간염이 제일 많대요, 현재. 왜? 침을 그저 그렇게 쉽게 주니까. 내 몸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어떻게 하겠나. 또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됩니까? 들어가는 거. 요새는 자기 피 자기 맞기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좋은 일이죠. 섹스를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한 파트너만 지키는 것뿐 아니라 우리들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내 이거 다 지키겠지만은요. 부부끼리도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 잘 서로 씻고요. 그 다음 열린 것도 어떤 것입니까? 상처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빨리 된장 갖다가 붙이자. 우리 시골에 같으면은요 흙 갖다가 붙이자. 왜 그런가 하도 흙을 많이 붙여오니까요. 또 화상 입었을 때는 뭐더라, 화상은 간장과 된장 소주고요. 또 뭐 못 같은 거 찔렸을 때는 대변이고요. 또 피부병에는 소변이 들어가요. 그때 보통가 아니고 오랫동안 퇴비하려고 늘어났던 하도 환자들 그렇게 많으니까 그때만 해도 물론 어려지만은요. 어떤 환자 왔는데 무엇에 찔린지 1년밖에 한 달밖에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거의 근육이랑 다 간 것 같아요. 뼈만 조금 나면 자칫하게 골수염까지 갈 정도라고. 아무리 그 세균이 많은 못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될 수는 없을 텐데 그분 영양도 물론 좋지 않았지만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대변을 발랐어요. 대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몸은 아까 무균 상태라고 그랬죠. 물론 여기 몇 곳 제외하고는요. 그런데 그 많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특별히 음식물 종류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세균을 어떻게 배출합니까? 대변을 통해서 배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 특별히 화장실 에서 손을 씻자하면 이거 그런데 세균 덩어리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발라놨으니 얼마나 빨리 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처 났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일 좋은 것이 비누로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좀 아파도 피 좀 나도 전혀 괜찮습니다. 피가 줄줄 나도. 그래서 물 틀어놓고 잘 비누로 씻어내고, 그 다음 깨끗한 천, 화장지 같은 거 깨끗해 보이도 건강학적으로는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더 깨끗한 거, 수건 같은 거 깨끗이 빨아놓는 것이 훨씬 낫죠. 꽉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들고 한참 눌러있는 것이 제일 좋죠. 10분쯤 하면
보통 저 자연지혈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요새 밴드 같은 거 잘 나오니까 데일밴드 큰 것 같은 거 좀 딱 당기고 눌러서 받쳐놓고 좀 들고 있으면 됩니다. 저절로 낫습니다. 많은 경우 뭐 발라야지 할 것도 없고요. 우리 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냥 물론 너무 심하면 가서 기입는다든지 그러면 빨리 아물어지니까 좋지. 제가 여기 집 지을 때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 아주 더웠죠. 그래서 수박을 자르다가 뭐 잘못해갖고 이 손도 놓고 그냥 꽉 잘랐는데 여기서 이만큼 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피가 잘 나오죠. 막 쏟아져 툭툭 떨어지니까. 그때 우리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 한 분 와 계셨어요. 피를 보니까 얼마나 겁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방법입니다. 씻으니까, 왜냐면 그 칼 속에 세균이 있을 테니까, 비누로 씻으니까, 물론 이게 많이 그래서 그렇지만, 안에 뼈가 이제 보이죠. 뭐 조그마한 손 뼈버리는 건 쉬우니까요. 안 잘려진 것도 감사하죠. 피가 줄줄 흘러나오니, 그 다음 땀을 줄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이요. 그래서 제가 꼭 지었어요. 저 봉구를 어디 했더니 막 가더니 봉구를 가져오더니 갑시다, 빨리 병원에 가자. 물론 잘 됐지만은요, 그렇게 겁 안 내도 되는 거. 그러나 피가 뭐 한 50cm 흘러도 그때 씻었기 때문에 그 세균이 안에 안 남아 있어서 안으로 안 들어가니까 빨리 낫는 것이거든요. 6번째, 열린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6번째, 긴장, 스트레스 관리. 어제 우리 조금 했지만 스트레스 요새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방이 참 중요하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그런 예방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마치 이 세상은 낙원처럼 그렇게 아름다워서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이 정상인가? 큰일 났다 아니고 또 있다 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제 우리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엔자이티, 불안은 같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죠. 누가 해결하긴 내가 해결하면 되지, 스트레스요. 근데 왜 스트레스가 생기느냐? 정상적인 스트레스가 있죠. 예를 들면 뭐 결혼한다, 아기가 태어난다 등등 다 변하기 때문에, 변하기 있을 때는 항상 스트레스가 있으니까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할 지식. 그 다음에 우발적인 스트레스가 있죠. 예기치 않게 뭐 교통사고를 만났다, 아이가 입학시험에 됐다 하고 안 될 줄 알았더니 됐다, 스트레스입니다. 또 안 됐다, 우발적이지는 않군요. 그것은 뭐 교통사고 난 그런 건 좀 우발적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났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차 있는 사람 교통사고 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차 없어도 나는 것인가. 그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다음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쉽게 큰 스트레스 없이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없을 때는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버퍼링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함께 도와서 할 수 있는 건 빨리 자원을 찾아야 되는 것인가.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한 것인가. 왜 그래서 차를 잘 운전하지 왜 잘 안 하고 싶어 안 했나 뭐. 또 잘 안 할 수도 있지, 또 안 할 수도 있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가 아이고 문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위로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일어난 것에 대한 비평 이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해결을 해야죠.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나면 자원을 투입할 각오를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예비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비 시간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일 스케줄 해놨던 거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 달라지는 것을 하면서 유동성 있게 괜찮다라고 안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어떻게. 그래서 우리 어제 이야기했듯이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다고 했죠. 유동적인 것인가. 상황에 따라 우발적인 사고, 스트레스 혹은 발전적인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일반 그냥 살아가면서 생기는 스트레스.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데, 아이고 아니다,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래. 예를 들면 엄마는 아이들 키울 때 너는 틀림없이 명문대학에 착착착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래, 이럴 수가 있니? 아닙니다. 나는 그랬지만은 부모님이 명문대학 졸업한 사람들 아이들이 참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것은 어머니였고 아버지였고 아들은 아닌 것인가. 아들은 아들 남대로 크는 것인가.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픽스드 아이디어인데 뭐라 그럽니까? 경직되어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나요? 선입관입니까? 꼭 이것이라야만 된다. 이 외에 어떤 것도 안 된다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시고 싶습니까? 스트레스?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다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처음에는 물론 어제 이야기했듯이 한번 공격받으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나면 어제 말처럼 내가 주인이다.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딸, 주님의 힘으로 지혜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랑의 교제권이 있어서 버퍼링 시스템이 있어서 자원을 활성화해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질병의 조기 발견과 관리. 일찍 발견하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아주 특별한 흔치 않은 병은 그리 많지 않죠. 물론 그래도 우리 걸릴 수가 있습니다만은요. 우리 같은 형편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분들은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이 많이 안 걸린답니다. 너무 평소 때 병 걸릴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인 거예요. 그러다가 뭐 감기 같은 거 좀 옵니다. 그것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좀 무리했기 때문에 혹은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병이 오기 쉽죠. 왜냐하면 내 몸 전체가 병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지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요, 암 같은 것도 발병 시기를 보면요, 심한 스트레스가 왔을 때,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크게 사업이 실패했다, 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참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으니까 우리 몸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일상생활에서 머리가 좀 아프다 있을 수 있는 것. 왜?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은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혹은 우리 비디오 찍는다고 할 때 내가 그 전에 화장실에 몇 번이나 갔어요. 스트레스 때문에요.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실 줄 알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준비는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조금 그랬어요, 물론. 그 뭔데, 난 큰일 났다. 내가 주님을 신뢰 안 해서 이렇구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정상적인 스트레스니까요. 그리고 해결됐으면 1시간 가고 2시간 가고요. 엔조이. 며칠 더 하면 좋겠다 싶습니까? 그래서 이걸 조기에 진단을 해내는 것과 치료하는 것. 감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흔한 질병이죠. 흔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질병의 조기 발견과 흔한 질병의 관리인데요. 조기 발견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빨리 의료인의 도움을 물론 구해야 되겠죠. 우리는 많이 걱정해도 뭐 실제로 가면 별일 아닌 문제도 많으니까요. 감기 예를 들면은요, 그것은 바이러스죠. 우린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것 아직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요. 그거는 약 먹으면은 7일 가죠. 약 안 먹으면 일주일 가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7일을 어차피 줘야 되는 거, 바이러스한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튼튼하면 되거든요. 내 힘이 바이러스보다 힘이 더 세면 되거든요. 그래서 힘을 덜 낭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좀 쉬는 것이죠. 게으름을 좀 부리는 것이죠. 이게 치료 방법인 것인가. 그럼 약 사 먹으러 가지 말고, 왜 그런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지만 비타민이 참 좋으니까요. 오렌지나 뭐 과일을 많이 먹는 거. 비타민 알약 사 먹는 대신에 과일 먹거든요. 과일 먹으면 훨씬 맛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비타민이 나오니까요. 또 색인 거 사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단백질을 고기, 달걀 뭐 많이 먹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 싶었던 책 보고 집에서 누워서 하루 이틀 뒹굴뒹굴 굴르면 되는 것이면 그러면 낫습니다. 치료 방법이에요. 설사 어떻습니까? 설사 나는 이유 몇 가지 있겠죠. 하나는 세균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는 음식을 뭐 좀 잘못 먹어서 유동 작용이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또 어떤 거? 스트레스 때문에. 원인을 알고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설사가 났으니까 물이 많이 나왔으니까 빨리 많이 또 마셔야죠. 근데 여기에서 자세하게는 소개 안 하겠습니다만은요. 활수액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요. 설사 났을 때 먹는 거 찾아보십시오. 여기는 뭐 이름을 좀 복잡하게 해놨어요, 번역에. 피를 흘렸거나 설사를 하거나 토하거나 물이 배출되었을 때는요, 그걸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210쪽을 보실까요? 수분 보충액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보다가 원래 우리가 번역했던 활수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뭐냐면은 1리터의 물에다가 설탕 2숟가락하고 수북이, 그 다음에 소금 차숟갈에 4분의 1하고 소다 4분의 1, 거기다가 과일즙 뭐든지 넣어서 마시면은 내가 지금 이런 피든지 뭐 토한 것이든지 간에 거의 비슷한 것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병원에 가고 링겔 주사, 보혈 주사가 이겁니다, 바로. 거기 뭐 비타민 좀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요. 이걸 이런 만큼 한 잔 토했으면 한 잔 마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세균이면 없어지고 긴장이면 없어지고 유동작용이면 음식 때문에 또 대변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저절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사에 또 약국에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약 속에는 틀림없이 독소도 들어있으니까요. 거의 모든 약이 다 그러니까. 물론 그 유해성에 대해서는 우리 신장이나 간장이 분해시켜낼 능력은 있지만은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집에서 설사하거들랑 아이들 꼭 좀 사용하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사용해봤는데 이것은요 굉장히 지금 널리 쓰이는 것입니다. 활수. 특별히 제3세계에서 그리고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아이들. 어머니들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끓인 물도 필요 없습니다. 깨끗한 물에 그냥 급한 대로 하면 되죠. 우리 여름에 땀 같은 거 걸릴 때도 같은 방법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흔한 질병의 다양한 관리를 우리 여긴 질병에 대해서 다 못하니까요. 이 책을 보시면서 앞으로 하나씩 좀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토해하실 거 있으세요? 하고 한 가지는 영양제를 먹었을 때도 회복제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약품에 대해서 우리 몸은 일을 더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인가요? 영양제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 영양은 어디서 나옵니까? 식품에서 나오지요. 식품을 잘 먹으면 내 몸이 조절할 능력이 있는 것인가. 수혈을 했을 때는 물론 세균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 정밀 검사를 거듭 하지만 역시 인간이라 가지고요.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수혈 후에 문제 있을 수도 있죠. 에이즈가 그래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연애자 아닐 경우에. 활성 비타민 피로회복제 이런 건 어떤 것이냐고요? 그게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요, 안정제 같은 것도 많은 경우 들어가 있어요. 피로회복제, 안정해서, 혹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안정한다라는 것은 중추신경 같은 걸 억제하는 것이거든요. 억류시키는 것이거든요. 저기 아르나미 골드가요 피로회복제를 준다는데 신경통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안정제라고. 그래요. 제가 무슨 음료수에도 우리나라에 안정제 들어간 게 있어요. 유산균 음료인가 뭐 있잖아요. 요구르트 종류로 그냥 크게 이렇게 나오는 거 무슨 맛하고 몰랐어요. 거기 신경 안정제 들어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모르고 마시면서 거의 중독에 가까워진지 내가 지금 모르겠어요. 피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운동하고 자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먹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요, 그 연세 높은 제런탈라지, 그러니까 노인 의료 하시는 의사분이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달라져 있어서 보건소 하면은 모든 사람이 그 보건소를 이용하잖아요. 국민들 전체가, 그 의사들은 자기 환자들 3,000명까지 가질 수 있죠. 근데 그런 보건소를 쭉 다니면서 특강하는 게 뭐냐면 제발 나이 많은 분한테 약 좀 주지 말라 했었어요. 그 약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이 너무 많고요. 약값은 또 얼마나 비싸고요. 노인들이 그렇게 약을 흡수하고 정리 못 해내거든요. 우리보다 더, 우리야 막 먹어내도 그래도 아직도 해낼 능력이 좀 있지만은. 그런데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노인 전문 의사가 다니면서 하는 일이 그런 것이라니. 그게 특강이라면요.
그래서 다른 분들, 이 책 성분도 그래요. 사랑을 주어야 할 때에 할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니까 약을 주고 만다. 쉽죠? 약 빨리 처방해서 가십시오. 그 방법 쓰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시간을 써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이 지금 원하는 것은 사랑인데 우리는 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진짜 정신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 못 받아가지고 많은 병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죠. 그 과정에서 누가 이익을 보느냐.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익을 보는 것이죠. 침 놓는 분도 그렇고 제약회사도 그렇고 약국도 의사도 또 그렇게 이익도 보고 또 손해도 보고 사회 전체가 그렇게 돼가는 원칙 없이. 여기까지 할까요? 그 후에 좀 더 토론을 원하시면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지 신체적으로 쉬운 방법을 이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 여기에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방법으로 다 건강을 유지하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술도 전수할 수 있게 앞으로 해 주십시오. 또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 가족과 우리들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